일본은 유난히 자기 나라 것이 최고라고 치켜세우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전자제품에 일본 전자제품이 밀릴 때도 여전히 일본이 최고다라고 외쳤던 나라 중 하나죠. 하지만 그런 일본도 국내산조차 잘 안 팔리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도요타나 닛산 같은 일본 브랜드들이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게 현실. 일본 국민들이 전기차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ここ考え方が難しいんですけど、そのガソリン車から電気自動車に乗り換えますって言った時に、ガソリン車で困っ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今実際に。だからガソリン車で困ってないところで電気自動車にパッと乗り換えるっていうのを考えた時に、うおーっていうね、驚きが欲しいと僕は思ってるタイプで、これで言うと、あ、普通になんかガソリン車と同じ感覚で乗れるじゃん。じゃダメな気がする。この面倒なのを乗り味でもって、いや我慢しようよこんな面倒くささはみたいな、この乗り味があるんだからをやんないと僕は電気自動車ダメだと思っていて、その驚きはないかな。 귀찮은 충전을 감수해서까지 전기차를 탈 이유는 없다. 이게 일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전기차로 갈아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재 180도 바뀌고 있다는데요. 일본인들은 이 차를 시승해보자 전기차로 절대 갈아타지 않겠다는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いやーすげえですよ。はい、車としてはすごいです。いい乗り味してる。おすすめ。みんなにみんなにおすすめ。 차를 시승한 사람들이 모두 전기차를 예약하러 달려가게 만든 이 차의 정체는 바로 현대의 아이오닉 5. 유튜버들이 한국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칭찬하고 들자 일본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아무리 일이라지만 현대차? 무리해서 이런 일 할 필요 없지 않아? 어차피 숙녀한테는 유럽차 이외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 마기씨가 소개해도 신용할 수 없는 느낌. 자존심이 강한 일본인들은 시승을 해본 사람들의 호평이 자동차 유튜버들의 일거리라서 돈 받고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이런 상황을 두고 무지성으로 한국을 까는 혐한들을 저격하며 할 말은 해야겠다는 비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BZ4X가 일본 시승 유튜버들 사이에서 혹평을 당하면서 돈 받고 하는 일이라 이빨린 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에 듬뿍 담긴 호평이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아이오닉을 까던 일본인들은 처참하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받은 현대는 사실 2009년도에 일본 자동차 판매에서 처참한 판매량을 겪고 울면서 짐을 쌌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현대가 어떻게 대역 전승을 거두고 일본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2000년대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현대는 그 당시 겨울연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배용준을 현대차의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일본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카그래픽 같은 일본 자동차 전문지에서도 꽤나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현대는 자신만만했지만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배용준이 광고한 소나타는 한 달 동안 일본에서 20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대가 실패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안 그래도 수입차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한국차의 이미지가 썩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2021년 기준 수입차가 5.4%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산의 파워가 강한 국가이고 수입차라고 해봐야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에서 중국 브랜드들을 한국 제품을 따라하는 모방 브랜드, 정작 고유의 기술력은 부족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현지화 요소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깜빡이나 와이퍼 레버가 왼쪽 통행용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현대는 일본에 진출할 때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일본의 세단 시장은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인 상황이었습니다. 자국의 브랜드인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조차도 1년에 1만 대가 겨우 넘는 수준의 판매량을 보였는데 한국의 세단이 먹힐 리가 없었죠.
소나타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조작도 낯설고 그렇다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수입차라 자동차 검사를 할 때나 부품 교체 때 들어가는 돈이 국산차보다 많아 유지 비용이 더 높다 보니 그야말로 계륵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8년을 버텼던 현대는 2009년 100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8년 동안 판 차량은 2만 대도 채 되지 않았고 현대는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12년 만에 다시 일본 정복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엔 다르다. 내연기관 차와 달리 전기차는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도 승산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선언을 지켜보던 일본 네티즌들은 신나게 비웃었습니다. 달리는 도중 폭발할 것 같아. 일본의 10년 된 경차가 훨씬 성능 좋을 것 같은데. 일본 불매하는 주제의 한국 제품은 일본에 팔고 싶다는 거야 뭐야? 그렇게 잘나신 현대차에는 당연히 일본제 부품은 사용되고 있지 않겠지. 제조에도 일본제 공업기계는 사용되고 있지 않겠지. 그래도 아직 GDI 엔진인가? 이렇게 당연히 현대가 또다시 망할 것이라고 굳게 믿던 일본인들이었기에 그들은 현대 아이오닉 5 시승 후기가 올라오자 또 한국이 절망하겠다고 생각하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호되게 뒤통수를 맞아버렸죠. 전기차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던 자동차 유튜버들마저 현대 아이오닉 5를 찬양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혐한들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충격 발언까지 내던진 유튜버로 인해 일본인들은 말문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ちょっとね、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僕は LG の時に、正直、僕はそこまで商品に対しての、はっきり言っちゃえば韓国アレルギーを持たれてる方はそういないのでは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のすごい根深いんですね。なので、今こういうテンションになってるんですよ。だから、入ってきました。はい。どう捉えるかはもう皆さんにお任せします。僕は今、多分これを、例えば日産であるとか、トヨタであるとかが出してたら、めっちゃ大はしゃぎしてると思います。っていうぐらいの完成度です。世界でトップ張れるよって、そういったような可能性さえ感じるぐらいな、なんかはしゃぎっぷりをしてると思います。 왜 이렇게 일본 유튜버들은 아이오닉 5를 칭찬했을까요? 일본 유튜버들이 공통점으로 했던 말 중 하나가 유럽차 수준의 품질이었습니다. 시승자들은 승차감, 운동성, 소음 완성도 모든 면에서 유럽차에 뒤지는 게 없고 세계 톱레벨 수준이라고 마르고 닳도록 극찬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운전자의 편의성도 고려하여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속도 조절이 부드러워서 운전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아이페달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저절로 멈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초보 운전자나 고령자가 실수로 악셀을 밟는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초심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차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는 과거 쓰디쓴 참패를 교훈 삼아 현지화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승자들이 말하기를 유럽 수입차들은 내비 연동 같은 여러 기능들을 일본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전부 쓸 수 있으며 일본어가 완벽하게 대응되어 있다며 그야말로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칼을 갈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깜빡이와 와이퍼 레버도 왼쪽 통행용으로 만든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은 이런 뛰어나고 섬세한 차량이 일본에서 하나 기준으로 4천만 원대면 살 수 있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아이오닉 5는 이전의 현대 차들과 달리 일본에서 선전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한국차에 호평을 내놓았던 일본 시승자들은 정작 일본 전기차에 대해서는 애매한 평을 내놓았습니다. 新しい車出す時にはそんな出し惜しみしちゃあかんし、なんかそんな感触がするな。この辺りの部分っていうのはすごくインパクトありますけれども、テスラなんかと比べるとね、そこはね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今カメラで映してるとこういうふうに賛否両論ありますけれども、もうちょっと高級な感じがいい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ね意見とかもあったりとか、ちょっとトヨタっぽすぎ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意見もあったりとかですね、いろいろありますけれども、이렇게 남의 나라 차는 호평을 하고 일본 자동차한테는 시큰둥한 평을 해대니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타격 입었을 만도 합니다. 한국 전기차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기아 EV6 또한 유럽 올해의 차를 거머쥐며 그 위상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 업계에 힘찬 약진을 기대해봅니다.